예, 이 음악이 좀 안 나왔으면 더 드라마틱할 뻔했는데 이 장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9월 20일 오전에 백두산 장군봉에서 손을 맞잡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 이때 역사적인 평양 공동선언이 발표됐죠. 꼭 1년 만입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그 이후 진행 상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치부 최한영 기자 나왔습니다. 자, 최 기자. 이때만 해도 상당히 뭔가 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그런 기대가 참 많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습니까? 평양 공동선언이 맺어지고 나서 그다음에 일단 남북 간의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냐 그거를 약간 좀 먼저 설명을 드린다고 한다면 예. 평양 공동선언이 이뤄지고 나서 한 달 후에 10월 15일에 조명균 당시 통일부 장관과 그다음에 리성건 조평통위원장이 판문점에서 만났습니다. 평양 공동선언에 보면 경제, 군사, 사회문화 여러 가지 그 합의들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는데 그 구체적인 그 방안들을 이뤄나기 위한 후속 회담을 언제 할 것인가에 대한 회담이 그때 이루어졌고요. 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보면은 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을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하자. 그다음에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적십자 회담은 11월 중에 하자. 그다음에 도쿄올림픽 공동 진출과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 개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 체육회담은 10월 말에 하자. 이런 식으로 협의가 됐고 실제로 진행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관련 회담들도 이어지고 특히나 그 남북 장성급 회담을 통해서 상호 11개의 그 GP 시범 철수가 합의가 됐고 그다음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그다음에 한강하구 민간 이용을 위한 공동 수로조사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됐는데 12월 말까지는 남북 간의 이런 그 논의가 이루어지다가 2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로 끝나면서 그 이후로는 약간 남북 간의 별다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다양한 내용이 선언문에 이제 포함이 됐었고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까? 특히 이제 남북 군사 비무장지대의 지뢰 제거라든지 네.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되고 있는 것들을 약간 추려서 말씀을 드리면은, 예.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거는 말씀하신 평양 공동선언 당시 체결됐던 남북 군사합의서상의 다양한 논의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2018년 11월 1일부터 지상, 해상, 공중에서의 상호 적대행위 전면 중지가 실시되면서 이게 안보 위협을 좀 감소한 것은 나름의 성과로 뽑힙니다. 예. 실제로 그래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 비무장화, 그 다음에 한강, 임진강 하구 민간 이용을 위한 수로조사 그런 것들도 진행이 됐고요. 예. 그다음에 남북관계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도쿄올림픽 공동 진출, 그다음에 네.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 유치를 위한 협력 그런 걸 위해서 우리 도종환 장관과 북한의 체육상이 스위스 로잔에서 IOC 위원장을 만나서 예. 공동 개최를 위한 의향서를 제안을 하고 그런 것들은 이렇게 드문드문 상당히 진행된 것들은 있습니다. 예. 지금 이 상황에서 물론 이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당시 1년 전에 평양 공동선언 이 의미를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보죠. 총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평양 공동선언 5개월 전에 있었던 4.27 판문점 공동선언이 예. 남북의 적대적 관계를 화해 협력으로 바꾸기 위한 포괄적인 의미를 담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근데 평양 공동선언 의미들을 보면은 이런 분위기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위한 합의들을 담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나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북핵 문제가 부상한 이후에 과거 남북 합의들이 아무래도 경제나 사회문화 교류에 초점이 좀 맞춰져 있었습니다. 근데 특히나 이 평양 공동선언 같은 경우에는 군사적인 문제까지 좀 합의하고 실천을 한 것인데요. 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동창리 엔진 시험장하고 미사일 발사대 영구적 폐기, 그다음에 미국의 상응 조치가 있을 경우 영변 핵시설 폐기 용의가 있다 이런 것들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예. 의미가 있는 게 북한은 지금까지 군사 문제, 특히나 비핵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측이 아닌 미국과 논의하려는 입장을 보여왔는데 이거를 좀 바꿔냈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남북관계 지속적인 플랫폼을 제공을 했다. 이런 의미도 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대표적인 게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유지 협력. 이거는 좀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올해 2월에 스위스 로잔에서 이제 남북 체육 장관과 IOC 위원장이 만나서 제안서를 제출을 했지만
그 이후로는 솔직히 별다른 진행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은 이게 의미가 있는 게 그 올림픽이라는 행사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숙박시설이나 뭐 경기장은 물론이고 통신, 교통 관련 협력까지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제 북미 그 비핵화 협상이 좀 풀리고 이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좀 요즘 들어선 답답하지요. 볼튼도 물러갔고, 네. 그다음에 새로운 그 비둘기파, 이게 포페오 장관과 가까운 그 브라이언입니까? 네, 오브라이언. 오브라이언이죠. 네, 네, 네. 예, 그 협상 전문 변호사. 네. 예, 이런 사람이 또 이런 인사가 또 들어왔습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 볼 때에 이 후속 조치 지금까지 안 됐던 이유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2월 말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난 게 솔직히 가장 큰 이유로 보입니다. 이게 네. 통일부 고위 당국자가 어제 기자들을 만나서 그러니까 우리 남북 관계 같은 경우에도 공식적으로 대북 제재나 금강산 뭐 개성공단 재개 문제 이런 거는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있어야만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다라는 입장을 유지 중이다.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밝혔습니다. 예. 사실상 그 북미 협상 결과에 따라 남북 관계 발전이 개선이 따라온다는 그런 뉘앙스였는데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그 하노이 노딜이 이뤄지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국내 일각에서는 그 북미 대화 진전과 별개로 개성공단 금강산 재개 속도를 내야 된다는 주장이 있긴 했는데 힘을 좀 받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제사회가 그 북한의 핵무기 개발로 인해서 광범위한 대북 제재를 걸어놓기 때문에 인도적인 사업이라고 해도 거기에 소요되는 자재 반입 같은 거는 유엔 안보리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네. 북미 대화 교착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한계가 있었던 것인데 말씀하신 대로 볼턴 보좌관이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경질이 되고 또 다른 뭐 대표가 오고 또 이도훈 그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오늘 또 미국에 가서 비건 대표를 만나기로 출국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 그 맥락에서 봤을 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최 기자가 취재하고 또 판단을 할 때에 일단은 볼튼이 있던 그 국면과는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봅니까? 디테일을 놓고 좀 북미 간의 여러 가지 입장 차이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제 통일부 고위 당국자도 말을 했던 게 비핵화 범위가 쟁점이 될 거다. 그러니까 그 협상 과정에서 무슨 말인가 하니 북한은 그 영변 핵 폐기부터 시작해 보자는 그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요. 예. 미국은 일단 북한의 핵 활동부터 중단해야 된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결렬되기 일보 직전에 네.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미국 측 관계자들한테 뛰어가지고 우리의 마지막 카드다. 영변 모든 것에 대한 폐기다. 이거를 내놨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그걸 받지 않았거든요. 근데 미국 그 측에서 요즘 나오고 있는 메시지를 보면은 어쩌면 약간 서로 간의 협상의 여지가 있는 그런 메시지들도 내놓고 있는 걸 봐서 아마도 이번 달 말에 북미 실무 협상이 진행된다고 하면은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비핵화와 상응 조치에 대한 어떤 카드 맞추기가 이루어질 것인가 그걸 좀 주의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달 말에 네. 협상을 위한 준비 만남 네. 이것이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 최선희 그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그 지난 9일 저녁 담화에서 우리는 9월 하순 합의되는 시간과 장소에서 미국과 마주 앉아 지금까지 논의해온 문제들을 토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뭐 만남은 언제나 좋은 것이다. 좋은 네. 보도를 봤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 이후에 북미 간의 별다른 추가 사항은 이뤄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예. 우리 정부 내에서 좀 늦지 않은 이달 하순에는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겠냐 그런 기대 섞인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예. 평양이냐 워싱턴이냐 일단 뭐 회담 장소를 두고 서로 뭐 밀고 당기가 있는 것은 표면상으로 보입니다만 지금 우리 정부나 청와대가 이 물밑 접촉의 어떤 그런 통관, 어떤 통로로서 그 기능을 좀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북미 협상에 대한 어떤 그 진행 상황에 대한 논의가 나올 때마다 항상 그 결론은 똑같습니다. 청와대에서는 그 비핵화 대화 당사자는 북미다. 우리들은 그들의 대화를 지원할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나 여러 가지 뭐 그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그 워딩을 보면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하겠다라는 말은 또 분명히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드러나지 않는 역할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그 상황 설명은 결국에 모든 상황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약간 맹점이 있기 때문에 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특히 이 북미 회담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 이때에 의미가 있었던 것은 이 대한민국이 주도권을 쥐고 핸들을 쥐고 있다.
이런 국면에서 이루어져서 그것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었는데 이런 의미와 기능 퇴색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